그러면은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냥. 오케이. 들어갈게요. 수능 특강 2025학년도 23강 지문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136쪽으로 들어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와 관련된 거, 파트 2와 관련된 거는 모든 지문을 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1번과 3번, 그 2번은 대왕문어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쉬워서 요거는 그 각자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1번 같은 경우에 주제문을 보시게 되면은 개미의 겉모습과 생활 방식인데요. 이거는 지금 단락을 나누기 딱 좋거든요.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개미의 겉모습과 생활 방식이라는 주제의 1번 지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달려있는 단어에서요. 여러분 첫 번째 각주는 작년 모의고사에 6월에 나왔었거든요. 작년 3월이요. 작년 3월에 한번 나왔었던 단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주의 리플리터, 낙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쌓여있는 나뭇잎이라고 해서 낙엽이 되고 세 번째 맨더블, 아래턱뼈. 네, 저도 몰랐던 단어입니다. 저도 그냥 보고만 갔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몰랐다면 첫 번째 각주의 단어만이라도 꼭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우리 그 영어 지문에서 그 지난번에도 네안데르탈인이라는 내용 나왔었잖아요. 수렵 채집인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이 forager라는 단어가 나와요. forager, 먹이를 찾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수렵 채집인을 의미할 때 forager가 나오고 그거의 원형이 바로 forage, 먹이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미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개미를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개미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어렵지는 않네요. 많은 측면들이 있어요. 측면,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재민. 많은 모양들인데 개미의 외모에서 외향이라고 해도 괜찮죠? 여기서는 아마 겉모습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개미의 겉모습의 많은 측면들은 진아야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요걸 보고 맞추시면 안 돼요. 개미의 모습에 대한 많은 측면들은요. 뭐 했을 가능성이 있냐면 have 플러스 pp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미의 겉모습이 진화했대요. 왜요? to meet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무엇을? 특정한 생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 특정한 생활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은 개미들의 생활 방식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에게 맞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미들은 다양하게 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부분에서 개미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특정한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조에서 좀 조심하자. 이거 진화는 처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내용도 조심하고 문법도 조심하시고요. The extent to which를 제가 한 단어를 항상 처리하거든요. 혹시 모르면 알아두고 다시 뭐뭐 할 정도로 라는 뜻이었었는데요. 여기서는 to which의 역할이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얼도는 부사절 접속사 맞나요? 그러면 주어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 구조에서 봤었을 때 to which부터 true까지가 the extent 꾸며주며 얘가 얼도 문장의 주어 계열이고 여기가 주어 계열과 맞는 동사 계열입니다. 물론 그 동사 계열을 보면은 수빈아 have 플러스 be의 과거 분사에 수동태까지도 나와 있긴 하지만 구조상으로 봤었을 때 혹시 몰랐다면 the extent to which는 거의 한 단어 처리가 되고요. 뭐뭐 할 정도로 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일단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개미의 겉모습에 대한 많은 모양들은요. 특정한 생활의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화했을 거래요. 비록 어느 정도는 다시
이것이 진짜라고 할 정도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라고 할 정도가 뭘까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는 윗문장 전체입니다. 특정한 생활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화했다라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정도는 됐어요. 그 디스는 앞문장을 쭉 끌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볼게요. 좀 복잡해요. 개미의 겉모습의 많은 측면들이 특정한 삶의 방식의 필수 요건에 만족시키기 위해 진화했다라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정도는 완벽하게 탐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라고 얘기해요. 호흡이 길죠? 무슨 말이냐면 은빈아, 정말 개미가 특정한 생활의 필수 요건에 맞춰서 진화했다.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라는 정도는 아직 탐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학습이 되지는 않았대요. 완벽하게 조사되지 않았고요. 완벽하게 연구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설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무엇과 관련해서요? 모든 측면들. 개미의, 이치는 그 앞에 있는 on ant를 받아주고 개미의 신체 구조의 모든 측면들에서 봤었을 때 개미가 정말로 특정한 삶의 방식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화했다라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은 완벽하게 탐구가 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장이 정말 완벽하게 학습이 되지는 않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설로 두고 갈 수 있겠죠. adaptations, S 붙었습니다. 여기서는 적응이라고 하기보다는 적응 형태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이쁠 것 같아요. 여기서 적응 형태라는 건 무엇일까요, 가은아? 개미가 각각의 모양들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화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민.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진화한 적응 형태들은, 즉 쉽게 말하면 은빈아, 개미의 겉모습입니다. 이런 개미의 겉모습이라는 것들은 무엇 때문일 수 있냐면 due to 환경 때문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수빈아? 진화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하잖아요. 또 이용 가능한 음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포식자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를 한 파트 하자면요. 개미의 겉모습은 생활 환경에 맞추어 생활 환경에 따라라고 할게요. 편하게 진화를 했는데요. 이 진화를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죠?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진짜다라는 정도는 완벽하게 탐구되진 않았습니다. 즉 일종의 가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아야. 그렇죠? 그 진짜 개미가 그렇게 진화했구나라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완벽하게 탐구되진 않았었지만요. 그리고 이 개미의 겉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맞춰진다 그랬습니까? 환경, 음식, 포식자들에게 맞춰서 진화했군요. 그러면 어떻게 개미의 형태가 다 다를까요? 저도 이거 딱 보고 그래서 개미가 다 달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저도 더 배워야 되겠죠? 첫 번째 종류의 개미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의 개미 가볼까요? 신체 특징을 잘 보세요. 긴 다리들과 큰 눈들은 개미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다리가 길고 눈도 커요. 이런 것은 흔히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되고 있어요? 땅에서 음식을 찾는 개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미 있죠? 다리가 길고 눈이 크대요. 음식을 땅에서 찾는 개미들에게서 보여지는데
자, 왜 그렇게 맞춰서 진화했을까요? 네, 주격관계대명사 맞죠? 선행사 복수입니다. 위치되고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재미나? 그러한 개미들은 need to move, 움직일 필요가 있는 개미들입니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포식자는 어디에 있어요? open ground. 편하게 해석하자 얘들아. ground가 뭐였지? 물론 이유라는 뜻도 있지만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오픈은 뭐예요? 열려있는 땅? 네, 맞아요. 탁 트인 땅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평지. 그렇죠? 평지에 있는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는 땅에서 먹이를 찾는 개미들에게서 발견된대요. 생각해 볼게요. 포식자들이 평지에 있으면은 개미들은 도망쳐야 돼요. 그럼 가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긴 다리를 가지고 진화했네요. 포식자 때문에요. 그렇죠? 또는 B, 이 주관대에 같이 걸려 있겠네요. 아, 지금 주관대란다. 여기 투부정사에 같이 걸려 있겠죠? 또는 최초의 개미가 될 필요가 있답니다. to acquire, 찾는 개미인데 먹이의 자원을, 쉽게 말하면 그냥 먹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음식을 찾기 위한 처음의 개미가 될 필요가 있었거나 탁 트인 평지에서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빨리 이동해야 하는 평지에서 먹이를 찾는 개미들에게 이러한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긴 다리는 빨리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진화가 되었고, 거대한 눈은 음식을 발견하는 처음의 개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화했군요. 그러면 음식과 포식자들 때문에 개미의 특징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긴 다리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는 개미입니다. 왜 그렇게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포식자를 피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긴 다리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존재였었고, 거대한 눈은 음식을 처음으로 찾아야 하는 개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거네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혹시 곤충 안 좋아하시는 분 눈 감으셔요. 개미 사진 하나 박아놨습니다. 이거 떨어졌다. 에헤이. 네, 곤충 싫어하시는 분 눈 감으시고요. 넘깁니다. 이 개미 좀 한번 볼까요? 눈 감으셔도 되고. 더듬이가요. 아우 굉장히 기네요. 그리고 눈도 꽤나 동글뱅이가 꽤나 커요. 다리는 어떤가요? 다리야말로 정말 길지 않습니까? 이 개미는 왜 이러한 겉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포식자를 피하고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죠. 다른 개미들도 한번 봐볼까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러한 개미들도 있어. 어떤 개미들? 먹이를 찾고 1번 동사, 2번 동사. 우리 네스트 무슨 뜻입니까? 둥지라는 명사로 많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는요, 주격관계대명사에 걸려있는 동사네요. 둥지를 틀다라는 뜻이겠죠? 쉽게 말하면 얘들아, 개미 굴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개미집. 대조적으로 음식을 찾고 둥지를 트는 개미들인데 어디에서? 낙엽더미 속에서. 됐습니까? 하고 가로를 닫아봐요, 진아야. 그러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예요. 그쵸? 또 이것 보고 또 해석하고 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평지가 아니에요, 수빈. 나뭇잎 더미, 낙엽 더미 아래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땅굴이라고 해볼까요? 이러한 개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더 짧은 안테나, 더듬이라고 할까요?
더 짧은 다리와 짧은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요. alongside 뭐뭐와 함께 작은 눈들과 함께 짧은 더듬이와 짧은 안테나를 가지고 있대요. 이번에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은빈? 나뭇잎 더미예요. 낙엽 더미 속에서 사는 개미들이요. 포식자가 있을까요? 글쎄요. 평지와 비교했었을 때는 낙엽 더미 아래에서 사니까 포식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다리도 짧고 더듬이도 짧고 눈도 작네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러한 것은 됐습니까? 여기서 이러한 것은 또 앞문장 전체고요. 이해가 됩니다. make sense. 이치에 맞습니다. 어디에서 보자면 어두운 환경에서 보자면요. 어떤 환경? 낙엽 더미의 어두운 환경에서 보자면 이치에 맞아요. 됐죠? 그런데 그 낙엽 더미는 또 어떤 곳인데요? 움직이는 것, 무엇을 통해서? 작은 공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됐습니까? 수일치 조심.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공간들. 작은 공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쉬운 환경이에요. 됐어요? 저기 리터 꾸며주겠네요. with 무엇을 가지고 compact body plan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 compact라는 거는 뭐 오밀조밀한이란 뜻인데요. 작은이라고 한번 하시죠. 뭐 오밀조밀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쉽게 가자고. 작은 신체의 계획. 됐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작은 몸덩어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작은 몸으로 조그만 구멍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쉬운 낙엽 더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움직인다는 건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 지금 본 것처럼 이번에는 짧은 다리였었죠? 짧은 다리와 짧은 더듬이 그리고 작은 눈을 가진 개미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었나요? 지금 본 것처럼 낙엽 더미 아래에서 살아요. 근데 이 낙엽 더미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본 겁니다. 그쵸? 공간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작은 몸으로 움직이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맞춰서 개미가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혹시 앞에 나왔던 개미처럼요, 진아야. 다리가 길다면 그 작은 공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키가 크지 않습니까? 조그만 동굴을 통과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오히려 키가 작거나 신체 구조가 짧은 사람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쉬울걸요? 개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Based on the unique combination, 독특한 조합에 기반했을 때 무엇에? 신체 크기의 치수들. 이게 좀 이상한가? 신체 크기의 치수들. 신체 크기라고 할까요? 개미의 신체 크기들에 기반해서 보았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개미의 크기가 크고 작고 이런 거에서 기반해 봤었을 때 과학자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개미가 둥지를 트는지 주어 동사 예측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 개미가 음식을 찾는지도 예측할 수 있대요. 쉽게 말하면 가은아, 개미의 크기가 크니? 그럼 걔는 평지에 살겠고 개미의 크기가 작니? 그러면은 걔는 낙엽더미 아래서 살겠네. 그리고 음식은 어떤 걸 먹겠구나. 어디에서 음식을 찾는구나. 평지에서 찾냐? 굴더미에서 찾냐?
그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대요. 또는 심지어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을 개미가 먹는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답니다. 지금 개미가 활동하는 시기인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길 가다가 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개미가 보통 세 종류인 것 같은데 좀 통통한 개미 있잖아요. 검은 색깔, 그렇죠? 걔네가 있고 아주 작은 개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작은 개미들은 좁은 공간에 살겠고 그 굴더미에서 먹이를 찾을 거고 아마 작은 음식을 먹지 않을까? 네,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Predators, 포식자들. 여기서는 수빈아 포식자 개미예요. 사냥하는 개미들 있죠. 사냥하는 개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길고 더 평평한 flat. 맞아요. 더 평평한 아래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옴니보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옴니보어, 잡식성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잡식성 개미를 언급하겠죠. 개미 얘기니까. 얘들아 이거 모르면 외워야 돼. 한번 해볼까? 우리 그 육식동물을 뭐라고 하냐면 카니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육식동물이고 이거 외워라.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 하객여고하고 수빈이는 작년 시험 범위에도 나왔었네요. 22년 11월 모의고사에서요. 허비보어. 허비보어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입니다. 쉽게 외울까? 쉽게. 카니보어 할 때 칸이라는 거 있잖아요. 카니.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게 축제잖아요. 그 일부 지역에서는 식인풍습 축제도 있었어요. 칸이라는 거는 송곳니예요. 송곳니. 송곳니 역할이 뭐겠습니까? 고기를 딱 뜯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허비보호 할 때 허브가 뭐예요, 가은아? 이거 약초 맞죠? 풀이에요, 풀. 그쵸? 옴니보호 할 때 옴니는 뭐예요? 이거 어금니예요, 어금니. 그러니까 음식을 찢을 뿐만 아니라 저작활동, 제대로 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옴니보어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다라는 거. 이거 모르면 외워두시자고요. 반면에 잡식성 괴물이란다. 잡식성 개미들인데 여러분 혹시 걔네 몰라요? 그 잡식성 개미들은 먹는 애들이야. 다양한 범위의 음식을 먹는 애들이라고. 다양한 범위의 음식을 먹는 개미, 잡식성 개미라고 했네요. 어쨌든 이 잡식성 개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짧은 그리고 휘어져 있는 아래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지막 거는 제가 따로 정리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포식자 개미는 더 길고 평평한 아래턱뼈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잡식성 개미는 다양한 음식을 먹는 애들인데 더 짧은 곡선형의 아래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윗문장에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 개미의 신체 구조를 보고 충분히 얘네들은 어떤 음식을 먹겠고 얘네들은 어떤 음식을 먹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왜 요거 끌까요? 눈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개미 좀 볼까요? 맨 왼쪽. 더듬이가 짧아요. 물론 다리는 길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 더듬이입니다. 이 더듬이가 왜 짧을까? 그럼 과학자들은 이 개미의 신체 구조를 보고 더듬이가 짧은 이유는 어느 환경에 살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고요. 가운데 있는 개미를 보면은 턱뼈 좀 볼까요? 오,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턱뼈가 긴 걸 봤었을 때 육식성 개미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우측에 있는 개미는 좀 확대를 하긴 했었지만 좌측 개미에 비해서 아래 턱뼈가 조금 더 휘어져 있고요. 조금 더 짧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잡식성 개미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미의 겉모습을 보고 생활 방식을 유추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탐구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136쪽의 1번 지문이 끝납니다. 아주 쉬웠어요. 3번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까요? 볼링공의 각도 변화예요.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겠네요. 이제 참나 진짜. 볼링공의 각도 변화. 제가 예전에 봤던 지문들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지문이 뭐였냐면 망고를 수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쓸모 없었는데 저는 이제 이 지문이 이제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왜 각도 변화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요. 각주 달려 있는 단어에서 두 번째 각주만 볼까요? 이거 아는 단어여야 되는데 deflect입니다. 얘들아 우리 reflect 있죠? RE 그쵸? reflect가 뭐 반영하다, 반사하다, 뭐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DE 붙었습니까? 그러면 반대 단어가 될 거예요. deflect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굴절시키다거든요. 그럼 굴절이라는 게 뭔가요?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알겠어요? 다양하게 외우세요. 다양하게. 물론 하나만 외워도 되겠지만 진아야 이 D라는 느낌을 잡으면서 뭐 빛의 지문에서는 빛과 관련된 지문에서는 뭐 빛이 굴절하다 뭐 이런 뜻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볼까요? 혹시 볼링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그래요? 볼링 쳐보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쳐보긴 했지만 어때? 볼링 치셨을 때 뭐 스트라이크 좀 때리셨습니까? 그러면은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때리셨어요? 그 10세트 전부 다? 그치, 2번 정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선수들도 완벽하게 스트라이크 하기는 어렵대요. 이 지문에서 나와요. 왜 그런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도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조금 오랜만에 나오긴 했습니다. However. 하지만이잖아요. 야 그러면 콧만 찍히겠지. 안 찍혔지? 그리고 however 뒤에 skilled. 약간 ed가 붙은 걸 봤을 때 분사 느낌이 나고요. 분사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 맞죠? 그러면 이 형용사의 고유한 자리는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 나와야 되잖아, 은빈아. 근데 이 형용사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보셔서 좀 당황스럽나요? 복합 관계 부사예요. 복합 관계 부사 however의 특징은 말 그대로 진아야, 은빈아, 가은아, 재민아, 수빈아 부사거든. 생각해볼까? 얘가 원래 자리에 있다고 봐봐봐. 예를 들어서 그럼 부사가 주어 꾸며준다. 주어의 품사는 명사잖아요. 부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죠. 복합관계부사 however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이었었고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환을 시켰네요. No matter how. 이렇게 바꿨었었죠?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과서에서도 심지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다는 소리는 금지예요.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skilled라는 거는 experienced, 경험이 있는, 즉 능숙한이에요. 능숙한. 여러분이 아무리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볼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뭔 말이야 이게 가은아? 당신이 아무리 볼링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가 아무리 볼링에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볼링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there will 언제나 있을 겁니다. minute 어떤 뜻? 1분 1분? 1분은 곧 거대한 시간은 아니죠. 사소한 작은 이란 뜻이에요. 쉽게 외우면 좋겠네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아주 약간의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각도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는 있을 거라고요. 그건 또 어떤 각도입니까? 여기 조금 복잡하겠네. At which you release the ball. 얘들아, release라는 거는 원래 방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공을 놓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공을 놓게 되는 그 각도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가 생긴대요. 그래, 볼링 칠 때 이렇게 해서 나도 잘 안 쳐봐갖고 이렇게 치잖아. 근데 매번 똑같은 각도로 치지는 않을걸요? 아주 약간의 미세한 각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각도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 공을 놓게 될 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의 대은 여기까지 묶여 있고 생김새를 보면은 수빈아 대 뒤에 주어가 없다. 주관대가 맞아요. 근데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요놈입니다. 요놈. 해석을 제가 해보니까요. 공을 놓게 되는 각도에서 변화들이 있거든. 근데 진아야 그건 어떤 변화들이냐면 이렇게 쭉 끌려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들? will be magnified. 우리 magnify가 확장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확장이 되는 이죠. 쉽게 말하면 거대해지는 이라는 거예요. 점점 커지게 되는 변화들이 생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공을 놓게 될 때요. 그 각도의 차이 때문에 변화가 점점 커진대. 뭐 할 때? 공이 움직일 때. 어느 경로를 따라서 the lane. 여기서는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선로가 아니라 그 볼링의 그 경로라고 할까요? 공이 가는 경로. 볼링공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될 때 점차 커지게 되는 변화들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요? 우리가 볼링공을 놓을 때 각도라는 것들이 변화하게 되고 이 변화라는 것들은 공이 움직이면서 점점 커지게 된대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가보자고요. As he strikes, 공이 스트라이크를 칠 때 쉽게 말하면 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공이 탁 부딪히게 될 때 첫 번째 볼링핀은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스키트? 첫 번째 볼링핀은 falls back, 넘어집니다. 그렇지. 볼링핀을 딱 맞게 되면은 첫 번째 볼링핀은 넘어지죠. either or. either A or B. 약간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볼링핀이 넘어질 거예요. 그렇다고요. 볼링 한 번도 쳐보진 않았지만 보신 적은 있으실걸요. 공이 딱 볼링핀을 맞게 될 때 첫 번째 볼링핀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그 볼링공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약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 이거 안 어렵다니까 얘들아. 볼링핀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쳐볼까요? 맞니? 재미나 이거? 제가 잘 몰라갖고. 잘 봐봐. 이게 볼링공이라고 칠게. 첫 번째 볼링핀을 맞았어요. 그쵸? 그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쓰러져요. 그쵸? 그럼 얘가 일로 쓰러진다고 해볼까? 첫 번째 맞은 볼링핀이 일로 쓰러져. 그럼 여기 있는 핀들도 쓰러지겠지. 근데 공도 마찬가지래. 그 공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대.
두루룽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탁 부딪히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탁 부딪히면서 여기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공을 놓게 되는 그 각도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들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점점 확장이 될걸요? 볼링핀이 넘어지는 게요. From then on, 그때부터 within a fraction of a second 뭐 잠깐 사이에 뭐 이런 뜻이긴 해요. 뭐 1초의 1부니까 0.1초 만에 순식간에 그치? 순식간에 볼링핀들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start는 투부정사도 되더라. 그치? to fall. 그거 됩니다잉. 볼링핀들은 쓰러지기 시작해요.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hitting others as they fall. 때로는 다른 볼링핀들을 치기도 하죠. 뭐 할 때? 볼링핀들이 넘어질 때 다른 핀들도 치게 됩니다. 그렇다니까. 다시 한번 그림 좀 봐볼까? 첫 번째 공이 첫 번째 볼링핀을 치게 되었을 때 오른쪽으로 넘어지죠. 그쵸? 공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요. 그때부터 순식간에 볼링핀들은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기 시작해요. 이 친구는 왼쪽으로 넘어지겠죠. 그리고 요 놈을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얘는 왼쪽과 부딪히면서 왼쪽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게 될 때 서로 꽝꽝꽝꽝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놨네요. 별거 아니죠 사실은요. 미세한 각도 변화 때문에요. 볼링핀이 넘어지는 그 각도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를걸요. 선수들이라고 해서 매번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매번 공을 놓는 각도가 똑같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림 좀 볼까요? 혹시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은이나 재민이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볼링핀이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넘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얘는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얘는 왼쪽으로 넘어지고요. 이 친구는 앞으로 넘어지고 얘는 뒤로 넘어지고 있어요. 그쵸? 이게 지금 앞에 나왔던 상황을 묘사했던 거예요. 공이 첫 번째 볼링핀을 치게 됐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쓰러지고 다른 볼링핀을 치게 되고 계속해서 쓰러지면서 다른 볼링핀들로 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는 없죠 사실은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The differences in the final arrangement of skittles each time are difficult.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도 살짝 나오네. 차이들인데 마지막 자리의 차이들은 무엇의? 볼링핀들인데요. Each time. 매번 항상 볼링핀들의 마지막 자리의 차이점들은 are difficult. 어렵습니다. 예측하기에는 어렵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칠 때마다 각도가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 각도가 바뀌게 되면은 볼링핀이 넘어지는 그 자리도 다 다르지 않겠어? 이번에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까 예측하기가 당연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From the slight variation of angle as the ball leaves the bowler's hand.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요. 약간의 변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무엇이 변화했죠? 각도의 약간의 변화로부터 보자면 그 볼링핀들이 넘어진 자리를 예측하는 건 어렵겠죠. 그렇죠. 이번에 던졌을 때는 오른쪽으로 꺾이고 이번에 던졌을 때 왼쪽으로 꺾이면 그렇네. 각도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볼링핀이 넘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 자리는 예측하기 어렵겠죠. 안 어렵죠? 뭐 할 때? 볼링공이 떠나게 될 때. 누구를? 볼링공을 던진 사람의 손. 볼링 선수의 손을 공이 떠나게 될 때 각도의 약간의 변화로부터 볼링공의 그 볼링핀의 자리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맞잖아. even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Who can achieve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스트라이크를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는 사람. strike after strike.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다음번에도 스트라이크, 또 다음번에도 스트라이크. 그쵸?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achieve, 달성하게 됩니다. 다양한 스트라이크를 매번 달성하게 된대요. 그렇지. 왜냐면 진아야,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각도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냐고. 다양한 스트라이크를 치지 않겠어? 왼쪽으로 넘어졌거나 오른쪽으로 넘어졌거나 한 번에 다 쓰러지거나, 그쵸? 다양한 스트라이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콤마 4 지난번에 나왔죠? 주어 나오고 동사 계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콤마 4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더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비교적 최근이었습니다. 왜냐면 볼링핀들은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거든요.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2번 쓰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조차, 스트라이크를 연달아서 치는 사람들조차 매번 다른 스트라이크를 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이 똑같은 방향으로만 넣어져요? 아니, 각도의 차이가 생긴다잖아요. 공이 볼링공을 던지는 사람의 손을 떠나게 될 때 미세한 각도 차이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볼링핀들은 절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쓰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매번 다른 방식의 스트라이크를 이루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3번 지문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았었죠? 그러고 나서 일단 계속 갑시다. 140쪽의 1번입니다. 24강으로 도달하네요. 24강의 1번을 보게 되면 주제문 미리 적어볼까요? 각성의 원천인 관중인데요. 이 말이 너무 별로예요. 이게 진짜 별로야, 이거는. 딱 보니까 어려워 보이지? 하나도 안 어렵다. 너무 당연한 거를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 보이세요? 힌더? 이거 우리 아는 단어죠? stop A from ing 할 때. 이 힌더라는 것도 충분히 쓰더라. 우리 이거 아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drive arousal이라고 있나요? 이게 추동 각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추동 각성이야 이게.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수빈이 스포츠 야구 좋아하시네? 그럼 제일 잘 이해하시겠네? 그 야구장 가면은 응원 겁나 하죠. 그게 응원이라는 것이 가은아 무엇인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각성 효과와 같은 게 될 수 있대. 무슨 말일까 진아야?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딱 구장에 오르게 되면은 관중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노래 부르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는 그 관중의 함성을 들으면서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때에 따라서는 홈런을 멋지게 칠 수도 있을걸요? 그렇지 않을까 재민아? 수빈아? 그치? 근데 이러면 어때?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한다고 쳐보자고. 재민아, 나 거기서 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올라간다니까 그 구장에. 사람들이 똑같이 환호를 해. 나 홈런 칠 수 있겠니 내가? 저는 못 쳐요. 그쵸? 오히려 진아야 부담스럽지 않겠니? 똑같은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수빈아, 정말 1류급의 선수는 그 관중의 환호를 즐기면서 각성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초보 선수거나 실력이 조금 부진한 선수라면은 관중의 함성 소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경기를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그 지문입니다. 다 들었어요? 그게 쭉 나올 거예요. 가자고. spectators. 관중들은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C, A, S, B 구조였었네. 그러면 과거 분사를 살려서 그대로 바꿔보면 thought of라든지, 그쵸? regarded라든지, 맞죠? looked upon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로 바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think of A as B, regard A as B, look upon A as B, see A as B. 그치? 그 구조에서 지금 수동으로 바꾼 겁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C하고 S 사이 A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반대로 consider도 가능하죠. 뭐뭐로 여겨지더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as 없습니다. source of 블라블라. 그때는 또 이렇게 가야 되겠죠? as 없어요. 이거 헷갈릴 것 같다. sour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nsider는 A, B 구조예요. 이거 맞잖아요. consider A as B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as 없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조심. 관중들은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나요? 이러한 근원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추동각성은 근원으로 여겨지더라. 쉽게 말하면 그냥 각성을 할 수 있대.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대.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재미나. 관중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움직이게 하도록 깨울 수 있다는 것. 추동각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관중은 충분히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this 이러한 고조된 강조된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조된 상태는 무엇에? 그러한 각성에 있어서 고조된 상태는 뭐뭐로 추정이 됩니다. 무엇으로 추정이 되나요? To facilitate, 촉진시키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높인대요. 끌어올린대요. 무엇을?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전제 조건 잘 학습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간단한 기술들의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흐름 변질돼야 돼 이제. 관중이라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네요. 이게 뭐라고 은빈? 추동각성이라고요 이게. 그쵸? 이렇게 고조된 상태라는 것은 응원을 생각해봐 진아야. 와 우리 팀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네 이러한 고조된 상태라는 것은 잘 배워진 또는 방금 본 것처럼 간단한 기술의 성과를 높일 수 있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봐. 좀 어려운 기술은 어떻겠니? 괜히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여기서 어려운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관객이 나에게 야유를 하겠지? 이런 부담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려운 기술이나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기술의 성과를 촉진시키지는 못하겠죠. 다음 문장이 바로 나오네요. 하지만 흐름 뒤집어지고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기술이 잘 학습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꽤나 복잡한 기술이라면 됐어요. 그러하다면 the increase 그러한 증가는 어디에서? 각성 효과에서의 그러한 증가는 오히려 방해할 것입니다. 무엇을? 그 기술의 성과를 오히려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 아니 쉬운 기술이면은 그래 나야 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잘 배워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계열, 이거의 반대와 같은 학습이 안 됐고 복잡한 기술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그 성과를 방해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바꾸자면은 이 친구는 제대로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성과를 방해한다라는 거는 아마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겠지.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여러분 단어 시험 보는데요. 그렇지. 거의 나왔어. 좋아. 재민아,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진 않군요. 그럼 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수빈이가 오늘 단어 시험 준비 안 했는데 근데 내가 옆에서 그래 빨리 그거 써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생각도 잘 안 날걸요. 됐죠? The underlying notion, 기본적인 관념은 말이 또 어렵습니다. 그쵸? 기본적인 생각은 그 밑바탕을 이루는 개념은 됐어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명사절 접속사 주격보어네요. 증가가 어디에서? 추동각성에서의 증가가 오히려 어떻더라? favors. 무슨 뜻이죠? 참 이 favor는 뜻이 너무 많아서 뭐 선호하다 아니면은 뭐 저기 뭡니까? 뭐 좋아하다. 그쵸? 여기서는 help로 쓰여요. 혹은 뭐 support의 의미로 쓰여요. 추동각성에서의 증가라는 것은 오히려 도와줄 수 있대요. 무엇을? 방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emission. 무엇의 방출입니까? 이거 o로 바뀌면 안 돼요. omission은 누락, 빼버림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무엇의 방출을 도와줄 수 있대? 그 선수의 주요한 반응의 방출을 도와줄 수 있대. 선생님 무슨 말이죠? 아니 운동 선수의 능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그래 응원 받았을 때 오히려 힘이 나서 득점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만요. In the case of a skilled performer, 능숙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그 운동선수의 주요 반응들은 무엇으로 추정이 되냐면 to be largely, 대체적으로 괜찮은 반응들로 추정이 됩니다. 괜찮은 반응들로 추정이 된다? 그게 뭔 말이죠? 뛰어난 운동선수, 뭐 손흥민 씨나 뭐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막 응원해주면은 괜찮아, 오히려 좋은 반응이야 이렇게 여겨지긴 하지만 her performance, 계속해서 운동선수예요. 따라서 운동선수의 성과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개선이 될 수 있겠죠. 무엇으로? 관중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랍니다. 알겠다. 이제 추동각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기술에게 적용시켰을 때가 있었던 거야, 진아야. 기술에게 적용시켰을 때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었고 이제 선수들에게 접근을 시켰을 때요. 방금 한 거 능숙한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응원을 받았을 때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방금 본 것처럼 능숙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더 잘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아닐까요? 왜? 관중이 있으니까 그 능력은 운동선수의 성과, 그 능력은 관중의 존재만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에 능숙한 운동선수에게는요. 그렇죠? 반대로 능숙하지 못한 운동선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는 뉴비라고 할까요? 이제 막 갓 경기장에 올라온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응원을 받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계속 갈까요? In a case where the performer is still struggling to master skill. 됐습니까? 이 운동선수가 어떨까?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 그 운동선수가 여전히 고생하고 있대요.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경우 이거 뭐예요? 능숙하지 못한 선수예요. 그렇죠? 어떤 기술을 달성하는데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서 적절하지 못한 반응들은 존재합니다. 이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게 뭘까, 은빈아? 괜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지, 응원받았을 때. 언제? In abundance. 우리 abundance 무슨 뜻입니까? 풍부함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풍부함 속에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들이 존재한다.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관중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관중이 많은 경우에, 그게 풍부함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관중이 많은 경우. 관중이 많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존재할 겁니다. And, 그리고 1번, 2번이네요. 그리고 thereby, 따라서 presumed, 이렇게 추정이 된대요. To be dominant responses. 그렇지. 주요한 반응들로 추정이 될 거다. 뭔 소리야? 부담스럽대. 적절하지 못한 반응으로 여겨질 거래. 괜히 응원해주면은 내가 문학경기장에 저기 수빈이 얼마 전에 야구 보러 갔다 오셨는데 괜히 갑자기 김수빈 씨의 영어 선생님을 이 자리에 4번 타자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막 박수를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안 부담스럽겠냐, 김수빈 씨? 겁나 부담스러워. 관중이 오히려 많은 경우에 저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적절하지 못한 반응으로 여긴대요. 그 결과로 에서 consequence 무슨 뜻입니까? consequently 알고 있죠? consequently 그 결과적으로 혹은 뭐 as a result 이런 친구 결과적으로 onlookers 이거 누구예요? 이거 spectator예요. 아까 봤던 거 있죠? 관중이에요. 관중. 그 결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관중들은 오로지 worsen 악화시킬 뿐입니다. 무엇을 악화시킵니까? 그래 초보자의 그 능력을 악화시킬 뿐이래. 그러면 초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잘 수행하지 못하겠네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재민아? 왜냐면은 방금 봤잖아. 능숙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한테 올바른 반응으로 여견돼. 환호를 즐긴다는 거겠지? 근데 괜히 초보자가 올라오게 되면은 오히려 응원을 받으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오히려 그 능력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Hence, 따라서 그러므로 운동선수의 수준은 무엇의 수준? 기술의 수준과 the complexity, 복잡성인데 그 기술의 복잡성이라는 것 그 자체는 이게 뭔 소린 줄 알겠어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기술을 연마했고 무슨 말이야 수빈아? 얼마나 뛰어난 운동선수냐 그렇지 않냐.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복잡한 기술이냐 혹은 단순한 기술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을? 왜더 오랜만에 나왔네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 기억하시죠? 관중이 도움이 될 건지 또는 방해가 될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퍼포먼스네요. 그 운동의 능력을 관중이 방해를 할 거냐 혹은 도움이 될 거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내용만 정리하고 문법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중이라는 거는 진아야 방금 봤을 때 언제나 좋은 역할은 아니었었네요. 그 운동선수의 기술 수준 자체가 뛰어넘고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기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면은
사람들이 응원했을 때 그래 이 정도는 껌이지 라고 생각해서 대중은 충분히 그 능력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반대로 가은아 운동선수의 기술 수준 자체가 낮고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면은 괜히 부담스럽지 않겠니? 대중이 있는 게 오히려 그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 괜히 겁먹고 괜히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24강의 1번 지문이었었고요. 나 여쭤볼게요. 이제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웨더가 뭐뭐인지 아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2%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은빈? 있어요. 왜? 왜냐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 접속사에서 whether하고 if는 딱 한 가지 경우에서만 같이 쓸 수 있었죠. 딱 한 가지 경우.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결정할 것이다. 불확실성 동사. 진아 이 말 들어요.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동사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잖아요. 그렇죠? 결정할 것이다. 무엇을 을로 끝나는 게 목적어잖아요. 그렇죠? 쓸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건 아니죠. 나 기억나거든. 재민아, 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if하고 whether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 2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가은이하고 은빈이 저기 민수 알지? 그때 수빈이도 알겠구나. 민수가 나한테 따로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 if하고 whether가 학교에서 설명하는 거랑 내가 설명하는 게 다르대. 기억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 말 믿어. 응? 선생님들은 영어 교육과고 나는 영어 영문학과라서 내가 더 정확해. 내 말 믿고 해봐. 내 말대로 해봐.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따지러 갈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수가 나를 안 믿어갖고 이 문제가 틀렸었거든요. whether하고 if는 이런 경우에만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 그랬죠? 뭐뭐인지 아닌지 아니다라는 거는 부정어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는 이 or not이 문장 끝에 붙을 수도 있고 맞아요?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에서는 재미야 이게 있었을 수도 있어. or not이.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시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시 앞으로 붙어서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whether or not이니 if or not이니. 근데 아까 그랬죠. 이 자체로서는 오케이라고요. 이 자체로서는. 근데 잘 봐봐 은빈. 여기에 or not이 없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경우는 어떻냐. 제가 아까 그랬죠. if하고 whether가 지나야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요소만 존재하더라.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있던 or not이 바로 붙어버리게 되면은 whether or not은 가능하고 if or not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if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if 돼요. 하지만 이 뒤를 봐야죠. 혹시 if로 바꿨었을 때 or not이 있는가? 그때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작년 당신 문제였었어요? 기억나요? 아마 안 나실 거예요. 기억나 재민이? 그래 괜찮아. 이미 지나간 시험은 빠이빠이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억은 좀 하시자는 거죠. 이게 우리 가은이, 은빈이, 수빈이가 언제 집중적으로 했었냐면은 가은아 후안 살바도 기억나? Can I swim? 내가 수영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에서 이건 우리 지나도 시험범이었었겠구나. I'm not sure if he swims.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해서
이 whether하고 if가 많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했었었고 그때 민수가 문제를 틀린 거예요. 다음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가도 괜찮을 거예요. 네, 운동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운동을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3은 운동하는 시간이 좀 아깝긴 하죠. 재민이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혹시 그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그냥 인터넷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뭐 하면 뭐 근솔실이 온대? 근손실? 근손실. 요즘에 그 말이 굉장히 유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특정한 그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헬스 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단백질 보충제 드시고 항상 닭가슴살 드시고 항상 고구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허짓거리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서 알려줘요. 재밌어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 야, 국어 수업 들으시는 분들 거기 세전터리 나와 있나요? 야, 이거 민수생 고3 때 나왔던 단어예요. 지나도 국어 수업 듣는구나. 민수생 고3 때 이 단어가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봐봐, 지금 이게 왜 이게 아직도 각주 달려 있는 거야? 세전터리는 원래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앉아서 하는 이란 뜻이에요. 원래 앉아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거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래 뭐 정처된 뭐 멈춘 이런 뜻이겠죠. 앉아 있는이라는 게 이제 원뜻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혹시 주변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 뭐 단백질 파우더 맨날 이렇게 드시고 닭가슴살 드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갑니다. athlete. 운동선수들은 do require. 이거 오랜만에 봤네. 얘들아, 동사 앞에 do가 나오는 거는 보통 not이 붙을 때 맞지? 부정문일 때 붙잖아. 근데 여기서 긍정문인데 왜 붙은 거예요? 우리 이거 강조의 do라고 얘기했어요. 강조의 do가 뭐죠? 말 그대로요. 동사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내가 은빈아 do를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해 볼게요. 운동선수들은 필요로 합니다. 됐죠? do 넣어볼까요? 강조해볼게, 은빈. 운동선수들은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어감 자체가 다르죠? 강조의 do라고 해서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do, does, did, 시제와 수일치에 맞춰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해요. 물론 다른 영양소들도 필요하죠. 땐 누구보다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해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단백질 많이 드시겠죠? 근데요, 이거 우리 재민이가 다음 주 화요일에 민수쌤한테 얘기해줘. 쌤 그거 다 헛짓거리 하신 거라고. 민수쌤 헛짓거리 하셨습니다. 다 얘기해 주세요. 네? 네라고 하셨습니다. 여쭤볼 거예요. 하지만 there is no evidence.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다고요. 어떤 증거? 얘들아 이거 동격에 대신 거 알지? 앞에 추상명사 나오고 완전한 문장. 어떤 증거는 없나요? 운동선수들, 요거 athletes. 운동선수들이 필요로 하더라. 더 높은 비율, 무엇에? 더 높은 단백질이 필요로 하더라. 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compared to. 무엇과 비교했을 때요? 다른 많은 매크로, 다양한 다른 많은 영양소들과 비교했을 때 뭐 다량 영양소라고 하던데요. 뭐 그렇게 외우지 말고 매크로 많은 영양 성분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단백질만 필요로 하는지는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In their diet. 운동선수들의 식단에서 다른 영양소들과 비교했을 때 왜? To perform.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optimally. 최적으로란 뜻이죠. 더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단 속에서 다른 영양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단백질만 필요로 하는지는 증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 동생이 요즘 헬스하거든요. 그 식단 사진을 막 보내요. 그러면서 뭐 기름 안 먹죠. 뭐 쓸데없는 탄수화물 안 먹는데요. 뭐 지방도 안 먹고요. 아, 정말 다른 영양소랑 비교했었을 때 탄수화물, 지방, 섬유질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단백질만 높으면 된다? 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운동에 필요한 그럼 단백질의 양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굳이 많은 단백질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군요. To put it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in other words예요. 즉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식단이 있다고 해볼게. With 10% protein. 10%의 단백질이 있는 식단은 그 정도면 충분해. 누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해. 근데 뒤에 봤어? 운동선수들과 난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 일반인이라고 할까 잼이나? 운동선수들과 일반인처럼 그 둘 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10%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해서 많은 단백질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요. 운동선수들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10%면 충분하다거든. 만약에 on average adult, 평균 성인 여성이 먹는다면 2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한다면 10%는 20칼로리겠지. 어디에서? 단백질로 봤었을 때 10%는 200칼로리일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아까 여기 봐봐봐.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10%는 단백질이래요. 그러면 2000칼로리를 먹는데 2000칼로리의 10%는 200칼로리 맞죠? 그게 이제 단백질의 양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요? 쉽잖아요. 저보다 계산 잘하시면서. 만약에 평균적인 여성 운동선수가 이번에는 3000칼로리를 먹는다면 3000칼로리의 10%는 300칼로리겠지. 어디에서? 단백질로 봤었을 때는 300칼로리라고. 그래 맞잖아. 너무 뭐 당연한 말을 해서 뭐 정리할 것도 없네. That's a 50% increase in protein achieved by simply eating more of the same foods. 아 그건 뭐냐면 그냥 50% 증가야. 그러게 야 200에서 300 증가 200에서 300이면은 50% 증가한 거 맞잖아요. 어디에 있어서? 단백질의 수치에 있어서 50% 정도 증가한 것 뿐이야. achieved. 이루어진 단백질인데 말이 좀 이상하다. 뭐 만들어진 단백질인데 뭐 함으로써 그냥 간단히 먹음으로써 더 많은 음식만을 먹었대요. 무엇에? 똑같은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더 많이 먹음으로써 만들어진 단백질의 50% 증가야. 야 맞잖아 진아야. 2000칼로리와 3000칼로리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식단은 똑같나 봐. 똑같은 음식은 먹었는데 수빈 3000칼로리가 더 많은 음식을 먹은 거 아니겠냐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음식에 더 많은 것을 먹음으로써 늘어나게 된 단백질이 50%더라. 그러게 200에서 300이면은 50%지.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요? 단백질 굳이 많이 먹을 필요 없다고요. 10%면 충분하다니까요. 운동선수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10% 정도면 충분한 양이라는 거죠. 끝내볼게요. So, 그러니까 혹시 민수쌤이 운동을 하실 때는요. 민수쌤은 뭐 할 필요는 없습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구성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야, 그 양반한테 꼭 전달해줘. of the food. 음식의 구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계란 흰자 먹고 단백질 파우더 먹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 무엇을 지닌 음식? 더 높은 농축인데 무엇의 농축? 단백질의 더 높은 농축이 있는 음식. 그게 뭔 말이야, 은비나 가은아? 단백질이 꽉 들어간 음식 있죠? 단백질의 더 높은 농축을 가진 음식, 단백질이 꽉 들어간 음식을 먹거나 지겨 죽겠어.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것과 같이 굳이 음식의 구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나 운동하니까, 나 근육 많이 생길 거니까, 나 단백질 파우더 먹어야지. 그럴 필요 없다고요. 왜? 운동선수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10%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미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칼로리를 먹었을 때 단백질의 양은 200칼로리죠. 3000칼로리 먹었을 때 단백질의 양은 300칼로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단백질을 먹고 싶으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더 많이 먹으면 되겠죠.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뭐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먹으면 돼요. 더 많이 먹으면 돼요. 무엇에? 그 똑같은 음식에 더 많은 양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 뭐 굳이 식단할 필요가 없네. 이 지문에 따르자면. The increased athletic activity. 증가된 운동의 활동이라는 것. 뭔 말일까, 재민아? 운동 많이 하는 거 있지? 이것은 촉진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굶주림의 요소. 이게 뭐라고 나와 있더라? 기하 욕구라고 나와 있네요. 기하 욕구. 기하 욕구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무슨 기하 욕구가 뭐야? 그치? 다시. 운동을 많이 하면, 맞아요. 늘어난 운동의 활동은 촉진시킬 겁니다. 높일 거예요. 무엇을? 배고픔을 높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운동 많이 하면 에너지 많이 썼으니까 배고프고 당연히 더 많은 음식을 먹겠지? 그치?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건 어떤 반응일까? 배고픔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분은 먹게 될 거야. 뭐를? 더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될 거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영양소들, 모든 형태들의 영양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될 거야. 무슨 말인데? 많이 먹는다고. 배고프니까는 많이 먹잖아. 3000칼로리 먹는다 그랬지 아까? 많은 음식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단백질 다 흡수하겠네. 굳이 단백질 파우더 따로 챙겨 먹지 마시라고요. 그 음식 속에 있는 것도 충분하다니까요. This works well since physical activity likely requires more of all nutrients, not just protein. 꼭 얘기해 주세요. 민수쌤께. 이것은 잘 적용이 돼요. 왜냐면은 신체적인 활동이라는 것. 진아야, 운동. 신체적인 활동. 운동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수빈, 필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많은 것. 봐봐. 모든 영양소들의 많은 것을 필요한데. 뭔 말이야, 가은아?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됐어요? Not just protein.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영양소들의 많은 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즉,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 섬유질, 탄수화물, 뭐 바이타민,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굳이 단백질만 보충하지 마시고 그냥 음식 많이 드십시오. 거기에서 10%는 단백질일 거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따로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든지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는 뭐예요? 뭐 단백질 바? 그걸 먹지 마시고 그냥 많이 드셔라. 단백질만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영양소들도 필요하니까 굳이 단백질만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재민이가 얘기하신다 그랬죠?
아니면은 진아가 한번 얘기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국어쌤한테. 영어 수업에서 배웠는데 단백질 그만 드시래요 하고요. 진아가 한번 해볼까? 아니야. 수빈이가 한번 해보세요. 재민이가 하면은 또 민수쌤이 또 재민이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그치, 그 양반 성격이 그래.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할게.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근데 여기까지가 140쪽의 2번이었어요. 하나도 안 어렵죠?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고 이제 단어 시험 준비 한번 해볼 건데요. 쭉 저는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그렇죠?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 빨리빨리 시험 범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